축구에 관한 많은 얘기를 볼리TV 구독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많은 구독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축구가 없는 계절입니다. 답답하시죠? 밤마다 축구 생각나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축구 얘기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축구건 뭐건 무엇보다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전 인류가 총동원돼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빨리 나으시고요.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축구를 볼 수도 없고 축구를 할 수도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아주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축구를 우리가 읽거나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볼리TV에서는 축구를 읽으면서 축구를 좀 더 재밌고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책을 2권을 준비를 했는데요. 축구 전술에 대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을 함께 보시면서 축구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기 전술에 대한 식견만으로 명성을 쌓은 인물이 있습니다. 2010년 1월 직접 만든 홈페이지 조널 마킹으로 이름을 알렸던 마이클 콕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프리미어리그 축구 전술의 역사를 정리했던 더 믹서라는 책을 먼저 출간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유럽 축구 전술의 역사를 흥미롭게 정리한 책을 새롭게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조널 마킹입니다. 한국에는 작년 10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요. 마이클 콕스의 명성이 만들어진 바로 그 홈페이지의 이름과 똑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책이죠. 조널 마킹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지역방어 정도가 되겠죠. 1대1 수비를 의미하는 맨마킹의 대척점에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표작으로 여긴다고 생각해도 좋을 만한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은 방대합니다. 게다가 분석과 통찰은 인상적이죠. 현대 축구의 전환점이라고 해도 좋을 1992년을 기점으로 유럽 축구 전술의 대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진화했는지를 저자 특유의 광범위한 지식과 논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흥미롭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자가 늘 현대 축구에 큰 영향을 미친 지점으로 강조하는 1992년은 백패스 금지 규정이 축구에 도입이 되고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가 출범하는 이런 축구사의 느낌표가 찍힌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패스 금지 규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수비수들이나 미드필더들이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는 일이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골키퍼가 동료의 백패스를 바로 손으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이 됐었던 하나의 방책이었는데요. 백패스를 골키퍼가 손으로 잡지 못하게 규정이 바뀌면서 축구 규정, 전술적인 부분에도 많은 또 비약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1992년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잉글랜드가 차례대로 어떻게 유럽 축구의 헤게모니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요. 이 시기 바깥의 인물이나 철학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또 어떤 영향을 현대 축구에 미치고 있는지를 되짚는 것도 놓치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또는 잊고 지나쳤던 축구사의 중요한 사연들, 그 에피소드들을 곳곳에 등장을 하게 하면서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바르셀로나 감독직에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보이는 무리뉴가 어떻게 당시 지도자로는 풋내기에 불과했던 펩 과르디올라에게 밀려서 낙마를 하게 되는지, 무리뉴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자신의 코치로서의 지도 경력을 쌓았지만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좀 원한 같은 게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요한 크루이프가 현대 축구에서, 특히 현대 유럽 축구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콕스라는 저자 개인이 요한 크루이프라는 축구인에게 아주 많이 감화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전술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또 바르셀로나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는 라마시아 이런 어떤 유스 시스템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모습들, 선수를 보는 눈,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에피소드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구조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10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특히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요소가 가득한 그런 챕터입니다. 포르투갈 축구의 특징이랄까요? 포르투갈 축구가 굉장히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벤투 감독, 또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 K리그 최강팀인 전북현대 역시도 포르투갈 출신의 모라이스 감독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 포르투갈이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어떤 그 사연, 이유,
그리고 포르투갈 지도자들이 현대 축구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비토르 프라데 교수에게서 어떤 체계화된 전술주기어 이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도입이 됐고 또 무리뉴 감독에 의해서 어떻게 유럽에 퍼지게 됐는지 자세하게 또 무리뉴 감독의 성공 시대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첼시에 갔을 때 무리뉴 감독이 이제 드록바 선수 일화가 재밌게 또 적혀 있는데요. 드록바가 첫 훈련을 나오면서 이제 러닝화를 챙기고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선수들의 훈련이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따로따로 많이 이제 구분이 돼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러닝이나 그 웨이트 같은 것들 분절이 돼 있었다고 해도 좋았는데요. 드록바 같은 경우에도 일단 훈련할 때는 뭐 운동장을 돌든 뭐 산을 타든 뛰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축구화가 아니라 러닝화를 따로 챙겨서 훈련장에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무리뉴 사단에서는 드록바야 우리는 러닝을 하지 않는단다. 과거에는 러닝이면 러닝, 또 패스면 패스, 또 아니면 근력 운동이면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전술주기화 이론을 도입을 했던 포르투갈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훈련을 공을 갖고서 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훈련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고 또 그렇게 훈련을 한 팀들이 좋은 성과가 나면서 유럽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 없는 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뉴 감독이 항상 팀 훈련을 90분이나 120분 단위로 진행을 했다는 것, 그 시간까지도 실제 경기와 맞춰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5년 이스라엘에서 열렸던 축구 지도자 세미나에서 무리뉴 감독이 했던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슈팅, 드리블 돌파, 태클 훈련 이런 것들을 따로 진행하는 훈련을 믿지 않는다. 어린 소년이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패스를 구사하게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전에 투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모든 훈련이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액션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무리뉴 감독이 이끌었던 팀들은 뭐 포르투,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이르기까지 아주 좋은 성과를 냈고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생각보다 길게 있진 않았습니다만 가는 모든 팀마다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성과를 내면서 무리뉴 감독이 앞장서서 주창했던 이런 어떤 훈련법 그리고 전술주기화 이론이 빠르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흥미롭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학구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중용이 되고 또 성과를 내는 뭐 무리뉴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무리뉴 감독의 조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코치로 있다가 무리뉴 감독의 뒤를 이어서 뭐 포르투 또 토트넘 감독을 맡았었던 빌라스 보아스 감독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죠. 그런 어떤 포르투갈 축구의 문화적인 토양 아래서 어떻게 포르투갈이 2000년대 중반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현대 축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이끌었던 어떤 그런 축구 문화, 전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아주 흥미롭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책이 한 600페이지가량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트한 축구 팬들보다는 좀 축구를 좀 오래 봤고 좀 더 깊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마이클 콕스가 쓴 저널 마킹입니다. 다음은 스포티비 뉴스의 한준 기자가 쓴 택틱스라는 책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널 마킹은 한스 미디어 그리고 이번 책은 이제 브레인스토어에서 나온 책인데 이 두 출판사가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축구책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제가 만든 풋볼리스트 출판사에서도 축구책을 한동안 많이 냈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지금은 접었어요. 이 출판사 운영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풋볼리스트 책들이 여전히 서점에서 뭐 발롱도르를 비롯해서 맨데스 책을 비롯해서 많이 좀 팔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권씩 구매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널 마킹이 영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현대 축구 전술, 유럽 축구 전술의 정리였다고 한다면 한준 기자가 쓴 이 택틱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질문을 향한 축구 전술의 모든 것 아주 긴 제목을 가진 이 책 한국 기자가 쓴 책입니다. 이 한준 기자는 아마 그 포탈 뉴스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축구 전술에 관한 한 익숙한 그런 저술가라고 할 수 있죠. 기자이긴 합니다만 한준 기자의 기사들은 굉장히 요즘엔 좀 많이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깊고 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좀 전술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 천착한 그런 기자들이 잘 없기 때문에 한준 기자의 가치는 굉장히 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호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워낙 한준 기자가 좋은 글을 많이 썼고 또 책도 여러 권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스페인 대표팀의 비밀, 또 무리뉴 그 남자의 기술, 엘 클라시코의 모든 것, 메시 조리법 뭐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주로 이제 스페인 축구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한준 기자가 기자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스페인으로 좀 연수를 갔다 오기도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갔다 온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스페인 축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어떤 그 유럽 축구 흐름들에 대해서 통달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축구 전술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잘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전술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축구 전술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아주 건조하게 그 어떤 팩트만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술이 바뀌는 또 중요한 기점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실제 인물들의 실제 이름을 들어서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익 축구와 좌익 축구의 투장사라든가, 이건 뭐 널리 알려진 얘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그 흥미롭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런 어떤 사상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어떤 축구의 큰 두 줄기의 흐름이 현대 축구에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그 메노티와 빌라르도로 구분이 된 이런 우익 축구와 좌익 축구의 어떤 구분, 그리고 현대 축구엔 이것이 어떻게 과르디올라와 시메오네에게 계승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볼 소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중요성, 또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챕터별로 나눠서 아주 재미있게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제 인상적인 경기들, 그런 경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전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였는지를 아주 좀 깨알 같은 묘사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명장들에게 키워드를 붙여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그 명장들의 어떤 그 중요성, 현대 축구사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쟁쟁한 세계적인 명장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책처럼 이 책에서도 역시 이제 주제 무리뉴 감독을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는 어떤 박스 기사를 통해서 273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 부제가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원의 템백, 공 없이 경기를 통제하는 법. 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하면은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죠. 포르투 시절만 해도 점유율 축구를 했던 감독이지만 유럽에 좀 더 큰 거에 나와서 성과를 내야 되는 팀을 이끌게 되면서 상대에 맞춰서 자신의 팀을 어떻게 잘 그 적응을 시키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통달한 인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책에서는 무리뉴 감독이 인터밀란을 이끌고 굉장히 어떤 수비적인 축구를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했던 그 시즌에 중요했던 시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당시 최고로 불리고 있던 바르셀로나를 잡았는지,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평가는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을 평정했던 무리뉴 감독의 성과를 높게 평가를 하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 현대 축구의 여러 명장들, 뭐 시메오네 감독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주 그 깊게 또 묘사가 돼 있고요. 과르디올라 감독뿐만 아니라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깊은 영감을 줬던 리안마 마요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두 책은 약간 좀 둔중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책들도 각각 400페이지, 600페이지 아주 두꺼운 책들이고, 아무래도 축구 전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어떤 좀 그 갈증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좀 읽다가 지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축구를 좀 더 깊게 알고 싶고 좀 더 큰 그림을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해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두 책이 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 주고 사보셔도 전혀 후회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보시면서 본인이 알고 있던 것 혹은 알고 싶었던 것들과 실제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지금의 흐름이 또 나중에는 어떤 경향으로 또 연결이 됐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일독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접촉하기가 어려운 사회적 격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책들이 지금 읽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좀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빠져들 수 있는 책, 오늘 택틱스 그리고 저널 마킹 2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날 때마다 축구책 좋은 책들 많이 있거든요. 이 볼리TV를 통해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과 함께 흥미로운 그리고 건강한 봄맞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